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습니다. 키가요 130cm도 채 되지 않는 미국의 최고 의대 교수 한 분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습니다. 정말 장애가 있던 게 어떤 장애가 있냐면 뼈가 자라지 않는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미국의 큰 어떤 유명한 의대의 소아정형외과 교수, 즉 마이클 에인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자 사람들이 놀렸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니? 자 하지만요, 그 교수님은 자기의 꿈을 놓지 않고요, 손으로 꽉 잡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을 수없이 했답니다. 수십 곳에 원서를 내고요, 떨어지고 그 다음 내년에 또 원서를 내서 한 군데를 드디어 붙었죠. 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마이클 에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꿈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도 여러분의 꿈을 이렇게 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슴 깊이 끝없이 자라고 있는 그 꿈 있죠? 그 꿈을 늘 꾹 잡고요,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성실한 그리고 늘 진지한 모습을 기대하고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확률을 지난 강좌까지 쭉 마쳤고요. 드디어 이제 통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단원이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야 라고 해서 자, 1장. 자, 1번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S의 각 원소를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확률 변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풀어서 쓰면요, 어떤 시행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시행을 하면요, 그 시행에 있어서 표본 공간이 나오겠죠. 그 표본 공간의 각 원소, 즉 근원 사건입니다. 그죠? 그 근원 사건에 실수의 값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대응시키게 하는 그 X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A로 한번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산은요, 자, 이산이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밑줄 끝가요. 자, 유한계이거나 또는 자연수, 정수와 같이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것, 즉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키나 몸무게, 시간 같은 이런 것들 일정한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그런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52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뭔지 알아? 그게 되셔야 되고요. 특히 이산 확률 변수가 뭐지라는 게 대충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조금 추상적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보면 꿈을 향해서 가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야. 자, 어떤 시행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요게 확률 변수 X예요. 아하! 자, 통계의 시작은 확률 변수부터 시작해요. 도대체 자, 통계 문제가 딱 뜨면 나는 이 문제에서 어떠한 것을 타켓으로 삼을까? 즉 확률 변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즉 앞면의 개수구나. 그렇게 해서 확률 변수 X를 잡았죠. 그럼 선생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표본 공간 스탠다드 필드를 하고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HH, 헤드의 약자를 따서 앞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T,
T가 있죠. 테일의 약자 뒷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T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선생님, 동전 두 개를 슉 던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의 각원서, 즉 근원 사건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거 쌤이 얘기했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얘가 확률 변수 X. 그러면 자, 여기에 봤을 때 수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너 앞면 몇 개니? 저 두 개예요. 2. 자, 너 앞면 몇 개야? 하나. 앞면 몇 개야? 저도 하나요. 앞면 몇 개야? 0입니다. 이렇게. 자, 표본 공간의 속에 속하는 자, 근원 사건들 있죠. 얘네들한테 일단 일정한 실수 값을 부여를 했죠. 자, 그럴 때 이 X. 얘를 자,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확률이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HH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야, 선생님, 빨간 걸로 적어보면요. 앞면이니까 4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앞면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올 거는요. 얘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일 것 같아요. 앞면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요.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한 가지니까 선생님 저는 자신 있게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원 사건에 해당되는 요 각각의 실수값을 부여하고 이 실수값에 따라서 확률이 투두둑 나올 때 이런 관계표를 다 만드는 걸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하는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선생님이 해보면요. 이렇게 할게요. 자, 쭉 해서 2층을 우리가 작성하는 거예요. 2층 쫙 해서. 자, 그래서 자, 1층은 확률 변수를 잡고요. 그 다음 2층은 자, P에 확률 변수 X가 자, 스몰 x가 나올 확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 0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1도 나올 수 있고요. 2도 나올 수가 이렇게 있죠. 자, 되겠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확률 분포표에는요. 합계를 적으셔야 돼요. 확률의 합.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0이 될 거, 너 4분의 1이야? 이렇게 확률을 적어보시고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한 개가 될 거는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네. 그럼 너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 2가 되는 거는 4분의 1이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전체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했죠? 여기에 확률 변수와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을 1층, 2층으로 만드는 이 표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뭔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 가슴 깊이 느끼셔야 돼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근원 사건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일정한 실수값들을 부여한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뭐죠? 거기에 따라서 확률들이 튀어나온다. 이런 표들을 뭐라 그래?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됐죠? 자, 너무 쉽잖아요. 자, 밑에 또 유제 연습 한번 해봐. 자, 유제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 자, 우리가 요런 문제 유형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출발점은요. 확률 변수가 뭔지를 파악할까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야? 근데 임의로 3개를 꺼내. 자, 그랬을 때 자, 밑줄 쫙 꺼져야 되죠.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단계 확률 변수가 뭔지 파악했죠? 흰 공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봤을 때 흰 공의 개수가 되는데요. 자, 걔가 취할 수 있는 값을 한번 만들어 보래. 선생님, 그러면 지금 3개를 꺼내니까요. 흰 공이 자, X 값이 0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흰 공이 2개고 검은 공이 3개야. 근데 3개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만약에 검은 공 3개를 다 끄집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흰 공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하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검은 공 2개와 흰 공 하나를 뽑으면 흰 공의 개수는 1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은 하나, 흰 공은 2개 해서 흰 공의 개수가 2개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3개를 뽑으니까 흰 공 3개는요 절대 내버리죠. 왜? 왜냐하면 흰 공의 개수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0, 1, 2가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확률 변수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겠어. 그런 문제가 유제 1번이고요.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유제 2번도. 자, 유제 2번도. 자, 제일 먼저 확률 변수를 파악할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자, 밑줄 꺾어야 되겠네요. 두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아, 그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 던질 때랑 두 번째 던질 때랑 같은 눈이 나오면 눈의 차는 0이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머리를 굴리면 되잖아. 그러면 1개가 될 수도 있고, 자,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눈의 차가 4, 눈의 차가 5까지 될 수 있어. 이런 거 얘가 뭐죠? 첫 번째 1이 나왔고 두 번째 6이 나왔을 때 이런 건 차가 5죠. 자, 그 다음에 6이 될 수 있을까요? 6과 0, 주사위 눈에 0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하라. 아, 그럼 선생님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52페이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확률 변수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면 되고요.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떤 건지 그런 느낌 가지시면 끝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게 조금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어.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다. 아까 선생님이 1층과 2층 얘기했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뭔지를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 나올 것들을 적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자, 지금 확률 분포 자체를 자, 표시할 때요. 확률 변수 x가 xi라는 특정한 녀석을 취할 확률은 pi로 나타내는구나.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먼저.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확률 변수를 캐치하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진다. 그런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굵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 그러면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작성할 수 있겠어요? 확률 분포표. 이렇게 쭉 작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층에는 자, 확률 변수. 자, 2층이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이렇게 자,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의 개수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또 앞면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 무조건 확률 분포표에서 합계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게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P의 앞면이 0이 될 확률을 선생님이 한번 구해 볼까요? 앞면이 0 되는 거? 자, 그러면 앞면이 지금 0 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니까 사실은 자, 어떻게 된다? 독립시행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은 불변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얘를 구할 때 독립시행으로 구하셔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정확하게 쓰면 자, 두 개의 동전 가운데 앞면이 한 번도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번 시행 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요거의 0제곱.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여사건 2분의 1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산으로 하는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선생님 밑에다가 4분의 1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P의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한 개일 확률은요. 두 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만 앞면이 되면 돼. 그죠? 자,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얘의 1제곱 쓰시고요. 또 안 나올 거 2분의 1의 1제곱. 그럼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너 일로 와 쭉 해서 여기다 2분의 1을 쾅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앞면 자체가 어떻게 돼?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두 개가 된다? 그러면 두 개의 동전 가운데
둘 다 앞면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가 자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 2분의 1의 뒷면이 나오는 건 0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당연히 4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너 일로 와. 너도 이렇게 쭉 해서 여기다 4분의 1.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얘 더하기 얘를 하시면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만약에 1이 되지 않으면 뭔가 암산이 하나가 틀린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구해봤지만 얘에 해당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P에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을 한번 적어볼게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봤을 때 아 그래? 그럼 2가 됐을 때는 여기 2개고 1이 됐을 때는 1개니까 그런 식이구나. 그러면 2개의 동전 가운데 앞면이 x개가 나올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에 뭐를 쓰시면 돼요? x. 그리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x.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을걸?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얼마 되죠? 지수 법칙에 따라서 더해주면 2분의 1의 제곱. 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사실은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곱하기 4분의 1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스몰 x가 취할 수 있는 건 앞면이 0개 나오거나 또는 1개, 2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식으로 표시한 거 있죠? 식으로 표시한 거.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2번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선생님 이미 다 했는데요? 다 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그래프로 각각 나타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에다 선생님 바로 할까요? 얘는 확률 분포표예요. 정확하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니까 이산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자, 이렇게 세로축, 이렇게 가로축이 나와요. 그러면 이 x, 가로축은 이 x는 뭐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될 거고 이 세로축 있죠. 그죠? P의 x가 자, 스몰 x가 될 확률을 적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높이 확률을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0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자 빨간 굵은 걸로 표시할게요. 0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얘 높이를 우리끼리 4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럼 너의 2배네. 그럼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쭉 늘어서요. 얘가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똑같이 4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 높이는 같은 거죠.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요거처럼 여러분 뭐죠? 왼쪽은 확률 분포표, 오른쪽은 확률 분포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확률 분포 그래프라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있죠. 연속 확률 분포를 가셔서 주로 기하학적 확률을 해석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에는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해석하시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확률 분포 그래프는 기하학적 확률을 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을 해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일단 53페이지의 예제 2번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저희들 수능 길잡이의 교재의 어떤 취지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아 그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야. 그럼 이 중에서 대표를 3명을 뽑아. 그럴 때 아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남학생의 수구나. 그럴 때 물음에 답해 보시오. 자, 우선은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이 뭔지 아세요? 걔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가 뭔지를 파악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학교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정확한 내신 문제 유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먼 훗날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학생들은요. 수능 문제에서도 3점짜리 정도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표로 나타내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쭉 나타내세요. 그냥. 이렇게. 자, 쭉 나타내셔서요. 자, 맨 위에는 자, 확률 변수. 그다음 밑에는 자, 걔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명을 뽑으니까 남학생의 수가 자, 지금 여학생이 3명이니까 1명도 안 나올 수 있고요. 또 1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3명이 다 될 수도 있어. 자, 한 칸을 더 쓸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합계가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했죠.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P의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확률이니까 전체 명수가 몇 명이야? 전체가 4명, 3명이니까 7명 가운데 3명을 뽑는 거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내가 바라는 건 남학생의 수가 1명도 안 나와야 돼. 그럼 바꿔야겠을 때 여학생 3명 중에서 걔네들 3명을 다 뽑는 거야. 그러면 얘는 3C3이 되겠죠. 바라는 경우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5가지입니까? 그리고 3C3은 1이니까 35분의 1이 여기 들어가겠구나 아시면 되죠. 자, 또 X 1입니다. 자, 이렇게 취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7C3 35가지 가운데 그 중에서는 뭐예요? 남학생이 1명이에요. 그러면 4명의 남학생 중에서 1명을 뽑고요. 자, 그 다음에 3명의 여학생 가운데 2명을 뽑는 경우예요. 그러면 계산을 선생님이 해보면 35분의 얘 얼마일까요? 4, 3, 12죠. 그죠? 요렇게 계산. 되죠? 자, P의 X가 2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남학생의 수가 2명이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7C3이 되고요. 남학생 4명 가운데 2명을 뽑고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여학생 3명 가운데 1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요. 자, 35개 분의 얼마가 될까요? 예, 6 곱하기 3이니까 18이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0일 때 너 35분의 1 들어와.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35분의 10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줄게. 그죠? 자, 그 다음에 2일 확률이 35분의 18. 자, 10이니까 이렇게 2를 쓰고요. 자, 35분의 18을 셈이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를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나는 선생님 계산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1에서 얘네들의 합을 다 빼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쭉 3개를 더하면 35분의 31이죠. 맞죠? 31? 그러면 얘는 당연히 35분의 4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얘인데요. 얘를 잘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1 이상 2 이하야?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얘를 끌고 올게요. 이렇게 끌고 와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구나. P에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오거나 또는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오는 걸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 1이 나올 거는 35분의 1이 아니구나. 35분의 10이죠. 자, 죄송. 35분의 10이고요. 2는 35분의 18. 그럼 얘를 더해주면 35분의 30. 그럼 약분하면 얼마죠? 이게 7분의 6이 될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7분의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지금 표로 셈이 나타내 봤는데 어차피 1 이상 2 하면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자,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1층에 있는 이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선생님이 얼마 된다 그랬죠? 1이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라고 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가 1이 될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넘사벽이 있죠. 확률 자체가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또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확률 분포표에서는 그런 성질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선생님 예로 한번 듣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얘기할 때, 자, 요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즉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전체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자, 교재 여러분 별표를 꾹 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지금 현재 확률이 지금 0 이상 1, 2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 확률의 합이 1이다. 그죠? 자, 요거 셈이 중요하다 했죠? 요거. 그래서 둘 다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xi부터 xj까지 아까 예제처럼 그런 것들은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예제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아, 확률 분포표는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먹방 타임이 왔습니다. 먹방 타임. 자,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얘가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차. 그죠? 아, 맛있겠다. 자, 얘는 한 모금을 여러분 쭉 마시면요. 스트레스 완화나 또는 기억력, 그 다음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특히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특히 가래 제거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니 혹시 목이 칼칼한 여러분들은 수업 후에 오미자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차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요. 자, 엄마, 아빠한테 한번 오미자차 한 잔 부탁드려요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 그죠? 자, 지금 현재 이산 확률 분포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번 강좌에서 한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자, 여러분.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렇구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드셨다면 얘를 가지고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더 많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 걔를 먼저 하고요. 연관지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해서 자, 혹시나 메모가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자,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집중해야 돼. 자,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책상 앞에 놓여진 수학 교재 그거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쭉 이렇게 표를 작성하고요. 자, 얘를 자, 지금 뭘 할까요? 여기를 뭐 xn 자,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별량이라 하고 그다음 여기에 도수라고 선생님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별량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책상 위에 있는 수학 문제집 한번 볼게요. 확률과 통계 수학 문제집. 자, 슬프게도 한 권도 없는 수능 길잡이라는 책조차 없는 학생들, 슬픈 학생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 권이 있다 또는 두 권이 있다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끼리 그냥 별량을 수능 길잡이 말고요. 그죠? 확률과 통계의 문제집 수 이렇게 해서 그러면 0권이나 한 권이나 두 권 그리고 전체 합계 자, 전체 합계를 계산 쉽게 선생님이 10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집이 한 권인 사람들이 자, 두 권인 사람들이 뭐 3명? 한 권인 사람들이 뭐 4명? 그리고 0권인 사람들은 뭐 3명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에 중학교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했죠? 별량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누면 되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량의 총합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0권짜리를 가진 아이들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권짜리를 한 권을 가진 아이들이 4명이 있고 문제집이 2권이 있는 아이들이 3명이 있죠.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을 쌤이 구하는 거예요. 자, 걔를 총도수로 나누는 거죠. 그럼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10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위쪽은 10이고 아래쪽도 10이니까 평균은
1이 되죠. 그럼 10명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확률과 통계 문제집을 한 권을 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볼게요. 분산. 자, 분산을 이렇게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해서요. 분산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배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려울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먼저 적을게요. 자, 편차의 제곱의 뭐죠? 평균.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그러면 편차는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면 돼요.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자, 이 상황에서 분산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편차를 쌤이 한번 구해 볼게요. 별량이 0이죠. 0에서 평균 1이었죠. 그럼 1을 빼. 그럼 이런 것들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3명이네요. 3. 선생님이 맞나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자, 별량이 1인데 평균도 어차피 1이야. 어차피 얘는 0이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의 수가 4명. 아, 그래. 그럼 곱하기 4. 그 다음 더하기. 자, 별량이 2. 그럼 2에서 자, 1을 빼시고요. 그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의 수가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평균의 개념이니까 총도수로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토탈 10명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얼마일까요? 암산해 봅시다. 자, 얘하고 얘하고 계산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하고 계산하면 3 되나요? 6?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 0.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 분산을 구했어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시그마로 표시하시고요. 여기에 루트를 씌우시면 되니까 사실은 루트 0.6이 표준 편차라는 까지 알 수 있고 이걸 우리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배웠어. 자, 혹시나 해서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로 들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자,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쭉. 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메모를 하시고요. 자, 도수 분포표에 선생님,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주세요. 그래?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요. 얘까지 지우고 표를 쫙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작성해서 자, 위에는요. 마찬가지로 별량을 쓰시고요. 별량. 자, 밑에는 도수를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별량이라는 걸 자, xn이라고 이렇게 xi라고 표시할게요. i. 그다음 도수를 fi라고 표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볼 때 자, 첫 번째 별량, 첫 번째 도수 f1 이렇게 쓰시고요. 두 번째 별량에 해당되는 두 번째 도수 f2라고 쓰세요. 쭉 해서요. n번째의 별량, 그 다음에 n번째의 도수 이렇게 쓰시고요. 전체 합계 있죠? 전체 합계 얘를 대문자 n이라고 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n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그마 배웠잖아요. 시그마. 자, i는 1부터 n까지 fi를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일단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아까 한 거예요. 그대로. 자, 지금 평균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평균. 자, 그럼 한글로도 그대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별량의 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자, 다시. 자, 별량의 총합을요.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고 쓰세요, 그냥. 됐죠?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수 분포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량 곱하기 도수?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별량에 해당되는 거니까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해봐. 그럼 얘보다 일단은 요걸 적고요.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에서 쭉 이렇게 쓰시면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별량 곱하기 도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녀석의 총합이죠. 총합을 그 다음에 총도수, 도수의 총합. 다시 말해서
총도수로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여러분들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다 곱하기 fi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x1 곱하기 f1 그 다음 더하기 x2 곱하기 f2 해서 xn 곱하기 fn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총도수니까 여기에 시그마에서 i는 1부터 n까지 fi를 이렇게 쓰시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조금 복잡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라지 n을 쓰셔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아, 그래. 그럼 평균이란 건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자,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산해 볼까요?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이제 조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편차, 그럼 i번째 편차는 i번째 xi에서 빼기 평균을 빼세요. 자, 그러면 그 녀석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각각의 도수 fi를 쓰셔야죠. 근데 얘가 시그마, 어떻게 돼? i는 1부터 n까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총도수로 나눠야 되니까 라지 n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물론 여기다 루트를 씌우시면 표준 편차가 되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는 센스예요, 센스. 센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자, 계산상에 조금 편한 걸 쌤이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얘를 그대로 자, 쌤 가지고 와서 전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분산이라는 건 자, 분산이라는 건 자, 쭉 느려서요. 전개라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는 쌤 생략할게요. 그럼 여기에 x의 i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m 곱하기 xi가 되고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 다음 플러스 m 제곱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 곱하기 fi가 있죠.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누기 총도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자, 얘가 분배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쌤이 분배를 시켜줘요. 아, 그러면 자, 얘를 쭉 늘려서요. 자, 라지 n을 그대로 쓰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딱 해주면 자, 시그마에 xi의 제곱 곱하기 fi가 되고요. 자, 얘 마이너스 자, 시그마를 그대로 쓰시고요. 2배의 m에다가 곱하기 xi의 f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플러스를 그대로 하시고요. 자, 시그마에 m 제곱 곱하기 fi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어차피 얘는 지금 i는 1부터 n까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i는 1부터 n까지니까 사실은 i하고 관계없는 건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em 너희들은 i하고 관계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나와줄래? 해서 앞으로 이렇게 em을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너도 m제곱 관계없잖아. 나와. 이렇게 해서 m제곱도 앞으로 빼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 하트 법칙 예분의 얘, 예분의 얘, 예분의 얘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걔를 쌤이 쓰면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거 시그마 이번에 써볼게요. i는 1부터 n까지의 xi의 제곱 곱하기 fi가 나오고요. 거기에 나누기 총도수 되는 거고 그 다음 빼기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em 곱하기 그 다음에 자, n분의 자, 시그마에 i는 1부터 n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 xi의 fi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얘가 슉 가서 평균이네요. 눈에 보이면 돼요. 평균. 그죠? 아, 얘가 평균이구나. 그럼 그대로 다시 와서 너는 평균이 되겠구나. 눈에 보여요? 너는 아, 평균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은요. 자, 그 다음 플러스에 마찬가지로 쌤이 쓰면요. 자, 요거 대문자 라지 n분의 그 다음 얘는 자, m제곱을 앞에 뺄까요? 그럼 m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fi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어차피 얘도 여러분 뭘로 보여요?
총 도수의 합이죠. 그러면 얘도 라지 n이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얘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뒤쪽에 남는 거는 m제곱이 남아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m이니까 빼기 2m 곱하기 m. 아, 그래? 그러면 보이네요. 얘는 x제곱에 대한 도수. 자, x제곱의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누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쌤이 쓰면요.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의 조심해야 될 것 제곱 곱하기 fi. 걔를 총도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거기서 빼기에 얘는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m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차피 분산이라는 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는구나. 다시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분산이라는 것은 원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렇구나.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 자, 눈을 딱 감고요.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자,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그렇구나.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시그마는 어차피 합이니까 걔를 총도수로 나누면 평균이구나.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아십니까? 알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다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근데 얘는 분산의 정의 개념적 접근이고요. 계산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떤 게 좋아?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다?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산 확률 분포잖아요. 자, 잘 보세요.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이 빨간 거 치는 거 있죠, 이거. 요거. 자, 얘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볼 때 총도수분의 내가 바라는 도수죠. 그러면 전체 분의 바라는 거니까 사실은 얘는 확률 P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I가 붙어 있으니까 PI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 그래? 그러면은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의 개념이니까 평균이라는 말보다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값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EX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러면 확률 분포표에서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얘는 시그마 XI 곱하기 PI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은요. 선생님, 시그마 XI 곱하기 PI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분산은요. 확률 변수 X니까 여러분들 베리언스의 약자를 따서 V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시나요? 빨간 거? 쭉 이렇게 하시면 전체 총도수분의 바라는 별량의 도수. 얘가 바로 또 뿅 PI로 보이시죠? 그래. 그러면 얘 또한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그렇구나. XI에서 M을 뺏는 거의 제곱 거기다 곱하기 PI 그걸 해서 시그마 처리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옆으로 쭉 오셔서 쭉 옆으로 오시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지금 보시면 빨간 부분 얘는 노란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 총도수분의 바라는 계급 그 바라는 별량의 도수 그럼 얘도 당연히 뿅 뭘로 바뀌어요? PI로 바뀌는 게 옳죠. 그러면 XI 제곱 곱하기 PI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시면 분산이 되는구나. 물론 여러분 뭐 되겠어요?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슉 씌우시잖아요. 분산의 루트. 그러면 걔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걔는 자 표준 편차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얘도 당연히 전체에 이렇게 루트를 씌우시면 되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이렇게 루트를 씌우시면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개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자, 지금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기대값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가 54페이지네요. 그죠? 54페이지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에 기대값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시고 기대값 구하는 공식이 뭐죠? xi, pi가 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EX? 그러면 xi 곱하기 pi 거기에 대한 시그마 처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분산했죠? 보세요. 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에서 자,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해. 그럼 1단계가 뭐라고요? 이렇게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전체 확률의 합이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문제가 또 엮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셨다면은 사실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산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쭉 밑줄 이렇게 끄시고요. 그리고 계산상에 편한 건 요거를 하셔야 되죠. 그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는구나.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된다. 근데 교재에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 분산을 이 표에 맞게끔 정리하시면 요렇게 참고해서 적어두세요. 자, Vx 복습하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 xi에다 빼기 평균 여기에 제곱을 쓰시고 곱하기 pi의 개념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상 더 편한 거 자, 시그마 쓰시고요. 시그마 그 다음 i는 1부터 그 다음 n까지 쓰시고 xi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pi겠죠. 그 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을 쓰면 된다. 이게 바로 분산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써두시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이 표상에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아까 의대 교수님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선생님이 메모를 해준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게 완벽하게 숙지가 되었다 가정하면 다음 강좌에서 선생님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꼭 잡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열망, 성실 꼭 가지도록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